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example을 한번 수행을 한번 해볼까요? 자, 그래서 현재 만약에 이 disk.img라는 우리가 파일 시스템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러면 만든 이 파일 시스템을 한번 마운트를 시켜봅시다. 자, 그걸 위해서 디렉토리를 일단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디렉토리를 하나 만들고, 자, 이런 식으로 디스크가 하나 생겼고요. 자, 근데 현재 이 디스크라는 디렉토리를 잘 보시면 소유권은 경백이고, 그 다음에 액세스 퍼미션은 755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7155. 자, 이런 형태에서 한번 마운트를 시켜봅시다. 근데 현재 만약에 그냥 마운트하고 -5 루프 disk.img를 디스크에,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안 돼요. only 루트만 지금 퍼미션이 있고요. 자, 이걸 빼더라도 자, 루트만 할 수 있다고 지금 나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항상 루트로 일단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sudo를 쓰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sudo 제가 세션이 지금 열려 있어서 sudo로 하니까 바로 됐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살펴보십시다. 자, 현재 이제 디스크가 아까 이전과는 다르죠. 자, 오너가 루트로 되어 있고요. 루트로 되어 있고, 자, 그럼 이렇게 된 이후에는 자, 디스크 안쪽에도 자, 루트의 권한으로 이렇게 디렉토리들이 생성된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현재 이게 vi 아니면 예를 들면 touch disk a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왜? 잠깐만요. touch disk a. 자, 되지가 않습니다. 왜? 왜 안 될까요? 자, 현재 디스크의 권한이 소유자가 루트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others나 그룹에 대해서는 write permission이 없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쓸 수가 없는 거고,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sudo를 해서 touch disk에 a라는 파일을 만들어 봅시다. 자, 그러면은 ls 해서 디스크 안쪽을 살펴보면은 자, a라는 파일이 하나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우리가 마운팅을 해제를 시켜볼까요? 자, uMount 이제 디스크라는 디렉토리만 해줘도 자, 이런 식으로 마운트가 해제됩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l 디스크 안쪽에 내용이 있을까요? 없게 되죠. 자, 없고, 자, 현재 이 디스크의 디렉토리의 퍼미션도 다시 원상복귀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크의 디렉토리에 대한 퍼미션은 이미 어떤 이 전체적인 파일 시스템에 있는 거고요. 우리가 마운트를 시키면 그 마운트 시킨 그 디스크의 권한이라든지 이런 식의 오너십 같은 게 같이 넘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만약에 여러분이 이렇게 접목을 시킨 이후에 그 소유권을 이제 지금 현재 루트잖아요. 근데 루트에 주기 싫고 만약 경백이라는 사용자에게 주고 싶다. 그리고 또는 경백이 속해 있는 다른 그룹에 주고 싶다. 그러면은 이전에 배웠던 chown이랑 ch그룹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걸 할 때는 마운트를 시킨 이후에 해줘야 돼요. 자, 그럼 일단 한번 해볼까요? 자, 다시 한번 마운트를 시키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현재 ownership이 루트로 되어 있는데 이걸 한번 바꿔볼게요. chown 경백으로 바꾸겠습니다. 디스크. 자, 이때 우리 저번에 -r 옵션 배웠죠. 하이까지 다 바꾸도록.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한번 해봅시다. sudo chgrp 그룹을 바꾸는데 -r로 테스터의 디스크.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용자들이 쓸 수 있게 other 그룹이 쓸 수 있게 뭐 이런 식으로 바꿔볼까요? 예를 들면 그룹만 쓸 수 있게 해봅시다. sudo chmod 그룹이 쓸 수 있게 자 디스크.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자, 지금 이제 디스크가 오너십이 바뀐 걸 볼 수가 있죠. 오너십이 바뀌었고 지금 그룹 사용자들도 쓸 수 있게 지금 바뀐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안쪽은 어떻게 됐을까요? 안쪽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r 옵션을 줬기 때문에 모두 바뀐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uMount를 한번 해볼까요?
자, 그렇게 하면은 자, 다시 원상 복귀가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전 상태로. 자,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시 한번 마운트를 시켜 봅시다. 자, 그러면 마운트를 시키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자, 마운트를 시켜보면 자, 우리가 이전에 최초에 했을 때는 루트 권한을 가지고 있었죠. 이 디스크가 마운트 시킨 이후에. 자, 그런데 현재는 어떻습니까? 이전에 우리가 바꿔놨던 오너십과 자, 액세스 퍼미션이 그대로 남아있죠. 자, 이게 바로 이제 EXT 파일 시스템의 특징인데요. 자, EXT 파일 시스템은 자, 이런 식의 오너십과 그 다음에 퍼미션을 파일 시스템 그 자체에 슈퍼블하게 갖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파일 시스템이 마운트가 되면은 그때의 그 소유권이라든지 이런 파일 시스템의 어떤 액세스 퍼미션이 한꺼번에 같이 넘어오게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마운트를 시킬 때마다 이걸 변경시키는 게 아니라 한 번 한 이후에 그 소유권이나 퍼미션을 변경시켜 놓으면 그게 이제 파일 시스템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편하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뉴마운트를 다시 한번 시켜보고요. 근데 이제 FAT 같은 경우 또는 다른 파일 시스템의 경우는 자, 이런 식으로 파일 시스템에 디펜던트한 어떤 정보들이 저장이 안 돼요. 자, 그래서 예를 들면은 하나 더 만들어 봅시다. 인터페이스를 디바이스 제로로 하고 아웃풋으로 디스크 2를 하나 만들어 볼까요? img 블락 사이즈는 512로 하고 카운트는 이것도 2800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 만들고 자, 이제 mk fs-t fat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fat로 디스크 2를 포맷을 한번 해봅시다. mkfs죠. fs 포맷을 했어요. 자, blkid로 디스크 2를 확인을 하면 fat인데 자, 이제 마운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재 디스크의 소유자와 이 퍼미션을 확인하시고요. 자, 마운트 하고요. 디스크 2를 디스크 2를 자, 디스크에 마운트를 시켜 보겠습니다. 자, 이런 형태로 해놓으면 자, 루트로 지금 또 권한이 바뀌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럴 때 자, chown을 통해 가지고 경백으로 디스크를 오너십을 바꿔 볼게요. 이게 지금 바꿀 수가 없게 돼 있죠. 제가 잘못 설명했네요. 이게 아니라 자,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자, FAT는 이런 식으로 지금 이 chown을 한다는 그 개념이 아까 방금 말했던 대로 이 파일 시스템 내부에 저장하는 공간이 없습니다. ext2 같은 경우는 파일 시스템 내부에 그걸 저장하는 공간이 있어요. 자, 그래서 sudo를 할 때 이 마운트 옵션을 주게 되면은 항상 루트로만 표현이 되게 돼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 chown을 한다든지 예를 들면 sudo chmod 해가지고 g 플러스 w 디스크 이런 형태를 하면은 자 모듈레이션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되게 되는데 자, 이런 식으로 오너십은 지금 변경이 허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FAT 같은 경우는. 그래서 파일 시스템마다 이걸 허용하느냐 허용하지 않느냐는 그 시스템 포맷 그 다음에 파일 시스템 포맷에 따라서 이게 다르기 때문에 마운팅을 시킬 때 여러분이 그런 옵션을 확인을 같이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현재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디스크에 대해서 뭔가 이런 식의 오너십이나 뭔가 변경을 시키려고 하는데 지금 여기도 잘 보시면은 chmod를 했지만 지금 여기서는 변경이 안 되어 있죠. 그래서 FAT라는 이 파일 시스템이 이 부분을 허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런 FAT 같은 경우는 이런 오너십을 변경시킬 수 있을까요? 자, 그래서 그런 옵션으로 마운트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운트 자, 이때 uid라는 명령을 줄 수가 있어요. uid를 해가지고 사용자 계정을 적고 gid는 뭐였어요? 저번에 그룹 id라고 했죠. 예를 들면 테스터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이런 형태로 해서 disk2.img 이렇게 하면은 FAT에서는 자, 이 부분이 이제 할당이 그 오너십이 할당이 되게 됩니다. disk2.img를 네, disk2.img를 디스크로 보내야겠죠. 자, 여기서 이제 fs 탭이라는 거는 이 다음에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 지금 이제 마운팅을 하고 나면 자, 보겠습니다. 자, 디스크가 오너십이 경백과 테스트로 달라지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ext 파일 시스템이랑은 다르게 이런 어떤 파일 시스템의 오너십이라든지 파일 시스템의 변경, 접근 권한을 저장할 수 없는 파일 시스템의 경우는 우리가 chmod나 chown을 수행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이건 해제를 하고요. 자, 그래서 이런 형태로 마운트와 유마운트를 할 수 있고 여러분이 퍼미션이나 오너십도 바꿔서 줄 수가 있다라는 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퍼미션을 주는 작업을 우리가 항상 이렇게 들어와서 사용자 유저 권한으로 또는 슈퍼 유저 권한으로 해야 되느냐. 이제 그러게 되면 너무 불편하잖아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파일 시스템 테이블이라는 정보에 이런 어떤 식의 디바이스를 어떤 그 디렉토리를 마운트 시킬 건지에 대한 정보를 저장을 하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부팅업을 할 때 이 부분이 파일 시스템이 그래프트가 마운트가 되는 거죠. 마운트가 돼서 유니파이드 파일 시스템이 다 이해를 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6컬럼으로 이루어진 테이블이 만들어지고 한 라인마다 하나의 파일 시스템을 표현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fs 탭이라는 파일의 example은 이와 같은데요. 자, 이때의 옵션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 옵션이란 거는 지금 자, fs 탭이라는 파일을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etc 아래에 fs 탭이라는 파일이 있고요. 자, 보시면은 파일 시스템 이름이에요. 그 어떤 디바이스의 이름이고요. 그 다음에 마운트 포인트, 어디로 마운트 할 건지, 그 다음에 타입은 뭔지, 이게 파일 시스템 타입입니다. 그 다음에 옵션, 그리고 덤프 패스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이 파일 시스템의 경우는 어떤 디바이스를 지칭을 하는 거예요. 그 디바이스를 지칭을 하는 거고, 그 디바이스가 어디에 붙을 건지를 적어놨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여기서는 UUID, 이게 이제 SDA일 겁니다. SDA이고, 자, 여기 이제 SDA는 마운트 포인트를 루트로 해라. 그리고 루트에는 현재 파일 시스템이 ext4가 깔려 있고요. 이때 옵션으로, 자, 이런 식으로 에러가 났을 경우에는 리마운트를 하고 리드 온리로 해라. 자, 그리고 덤프는 이제 하진 않는 걸로 해놨고요. 자, 패스는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팅이 될 때 이 부분은 자동적으로 마운트가 꼭 돼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더 드리면, 자, 파일 시스템이나 마운트 포인트는 좀 쉽고요. 그 다음 파일 시스템 타입도 이제 직관적이잖아요. 자, 근데 이제 옵션이 존재합니다. 자, 그래서 옵션은 오토. 자, 그래서 부팅업 됐을 때 꼭 붙어주세요. 이거고요. 노 오토 같은 경우는 사용자가 수동으로 꼭 해줘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리드 온리. 그 다음에 write. 자, 이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요. 리드 온리는 당연히 이 파일 시스템을 읽기만 한다는 거죠. read write라 옵션이 들어가 있어야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또 특별한 게 이제 users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users. 그래서 users라는 옵션이 있으면 마운트 사용자가 마운트를 할 때 그 슈퍼 유저만이 이제까지는 마운트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 users라는 옵션이 이 fs 탭에 기록이 돼 있으면은 non root 유저가 이 해당하는 디바이스를 마운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덤프와 같은 경우는 어떤 에러와 관련된 건데요. 일이 돼 있으면은 덤핑을 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보통은 이제 덤핑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요. 패스 넘버 같은 경우도, 자, 보통은 1은 루트 파일 시스템에 적용을 하는 거고, 자, 일반적으로 마운트가 자동으로 되지 않는 경우는 0을 이렇게 적어주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 이 말은 지금 control the order in which the automatically mounted 파일 시스템인데요. 자, fsig을 해가지고 어떤 순서로 이걸 체크할 것인가. 자, fsig이라는 건 이제 뒤에서 배울 텐데 에러가 났을 때 어떤 순서로 체크업을 할 건지 이겁니다. 자, 그래서 보통은 네, 0번이라고 해놓으면은 이 친구들은 보통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안 하는 거고요. 이제 1번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루트 파일 시스템은 꼭 먼저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시스템들을 체크업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fs 탭을 한번 그럼 실습을 한번 잠깐 해볼까요? 자, 만약에 우리가 fs 탭은 자, 보시면 루트 권한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수정을 하려면은 sudo로 이제 들어가서 해주셔야 됩니다. 자, fs 탭을 가서, 자, 우리가 아까 이제 여기서 테스트에서 만들어 놓은 디스크라는 파일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 디스크라는 파일을 한번 봐볼까요? ls. 자, 이 디스크라는 파일을 이제 이 fs 탭에다 한번 등록을 한번 해봅시다. 자, 등록을 할 때는 항상 absolute pass를 적어줘야겠죠. 이제 여기서는 그 어떤 쉘의 기본 포인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absolute pass를 적겠습니다. 제가 이제 제 디렉토리에다 만들어 놨었기 때문에 테스트 아래 disk.image라는 이 파일이 결국에는 디바이스가 되고 마운트 포인트는 아까 어디 있었죠? 홈 아래 똑같죠? 테스트 아래 디스크라는 디렉토리에 우리가 마운트를 시키는 거였고요. 자, 그러면 이때 파일 시스템은 뭐였죠? ext4였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옵션은 뭐였습니까? loop. 자, loop라는 옵션을 줬었고 이때 만약에 제로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fs 탭이 저장이 됐기 때문에 자, 여기서는 mount disk.img. 자, 이렇게 하면은 문제가 뭡니까? 슈퍼 유저가 아니기 때문에 못해요. 자, 일단 찾았어요. 자, disk.img 하니까 마운트 포인트를 찾았지만 퍼미션이 안 나요. 자, 그래서 여기서도 sudo하고 mount disk.image 이런 식으로 해야 자, 이 디스크가 지금 마운팅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잘 보시면 알겠지만 이전에 만들어 놨던 오너십과 그 액세스 퍼미션이 넘어온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 마운트를 다시 시키고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자, 슈퍼 유저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슈퍼 유저가 너무 불편하니까 지금 여기다 한번 옵션을 한번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자, users 옵션 한번 집어넣어 볼까요? 자, users라는 옵션을 집어넣었더니 어떤 현상이 생겼죠? 방금 마운트 그냥 했는데 됐죠. 자, 그냥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이렇게 마운트를 시킬 수가 있고요. 자, uMount를 하면은 자, 또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사용자에게 해당하는 디바이스, 예를 들면 USB 같은 게 되겠죠. 또는 CD-ROM이나 그런 부분을 허용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fs 탭에서 해당하는 부분들을 수정을 해서 사용자에게 할 수 있도록 제공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저는 이걸 지울 거라서 해당하는 정보를 지우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지우고.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서 파일 시스템에 대한 아이노드 그리고 심볼릭 링크에 대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자, 파일 시스템은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파일을 저장할 건지에 대한 설명인데요. 자, 이제 그 구조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우는 거는 여러분이 운영체제를 배워야 좀 더 자세하게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간단히 말하자면은 자, 이전에 우리가 LS를 설명할 때 -i라는 옵션을 줬을 때 i노드를 볼 수 있습니다 라는 설명을 했었어요. 자, 그래서 그 i노드가 뭐냐 이런 개념이 좀 필요하거든요. 자, 그러면 -ial 이렇게 해볼까요? 다시 좀 정리를 해서 하면은 자, 이렇게 앞에 이제 넘버들이 붙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이 넘버가 바로 자, i노드 넘버가 되는 거고요. 자, 이 i노드 넘버가 즉 어떤 피지컬한 어떤 구조체에서 한 블락을 가리키는 번호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어떤 블락을 가리키는 번호가 되는데요. 예를 들면은 자, 이런 식으로 쭉 어떤 디스크의 정보를 나열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나열된 정보가 순서대로 0, 1, 2, 3, 4 이런 식의 번호가 붙어 있어요. 그럼 그 번호가 붙어 있는 곳을 찾아가 보면 결국에 어떤 데이터 블럭을 가리켜야 되는지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inode 엔트리 즉 inode 엔트리가 존재를 하게 되고 이 inode의 개수에는 자, 맥시멈 개수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맥시멈 개수라는 게 즉 이 시스템에서 만들 수 있는 파일의 개수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현재 이 inode 개수가 어느 정도 존재를 한 상태에서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 파일이라는 거는 즉 inode를 의미하게 됩니다. inode 하나 있다는 게 파일 하나를 가리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반대로 디렉토리는 뭐냐? 자, 디렉토리라는 거는 inode가 아니에요. 대신에 디렉토리라는 거는 파일 네임이 적혀 있고
이 파일 네임이 어떤 아이노드와 매핑 관계가 있는가를 표현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매핑 관계에 있는 표현을 저장하는 게 이제 디렉토리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디렉토리의 스트럭처는 이와 같습니다. 자, 여기 보면 아이노드 넘버가 있어요. 이 아이노드 넘버는 즉 이 파일 이름을 가진 이 파일 이름을 가진 녀석이 이 아이노드에 해당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점점 이 상위 디렉토리는 2라는 아이노드고요. 자, 여기는 뮤직이라는 디렉토리가 하나 있어요. 이 디렉토리는 18번 아이노드를 가면 찾을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test.txt는 뭐예요? 이거는 15번 아이노드에 가면 알 수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ls를 할 때 디렉토리 엔트리를 바라보게 되면서 이 아이노드를 방문해서 제대로 된 정보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디렉토리 엔트리를 우리가 읽을 수 있다는 말은 ls-ial을 했을 때 어떤 이 디렉토리의 내용을 읽어오게 되는 겁니다. 특히 아이노드 넘버랑 그 다음에 이 파일 이름이 되겠죠. 근데 이제 이 상세한 정보들 이런 소유권이란 이 정보는 이 파일의 아이노드를 직접 가봐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정보들이 이제 디렉토리 구조에 저장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디렉토리는 다시 한번 설명하면 아이노드와 그 파일 네임과의 매핑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아이노드랑 왜 디렉토리를 계속 설명하느냐? 바로 심볼릭 링크를 설명하기 위해서예요. 자, 심볼릭 링크와 하드 링크라는 게 있습니다. 자, 마치 우리가 생각하는 바로가기 같은 건데요. 자, 심볼릭 링크가 우리가 생각하는 윈도우에서 바로가기입니다. 자, 예를 들면 심볼릭 링크라는 거는 파일 이름을 가지고 링크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심볼릭 링크는 sudo 파일이고요. which behave as alternate name. 서로 다른 이름을 가지고 한 디렉토리를 또는 파일을 표현하는 건데, 자, 이 심볼릭 링크라는 거는 파일 패스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파일 패스를 저장하고 있어요. real name point to. 그러니까 이 real name이라는 게 즉 파일 패스를 의미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심볼릭 링크 안쪽에는 해당하는 파일에 대한 경로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경로라는 거는 유니파이드 파일 시스템에서 경로를 의미해요. 자, 그래서 유니파이드 파일 시스템에서 경로를 저장하고 있고요. 자, 이제 일단 설명을 하고 또 예를 들면 하드링크와 같은 경우는 경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경로를 사용하지 않고 하드링크는 refer to another file by inode예요. 자, inode를 가지고 가리키게 됩니다. 자, 그래서 inode를 가지고 가리키기 때문에 이 inode를 가리키고 가리킨단 말은 하드링크는 그 자체로 또 동일한 파일이 하나 생성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inode라는 거는 파일을 관리하기 위한 어떤 구조체인데 그 구조체를 같은 이름을 가진 여러 가지 디렉토리 엔트리가 포인팅을 하면서 같은 파일인 것처럼 동작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파일 링크에는 이렇게 하드링크와 소프트링크 두 개가 존재를 하게 되는데, 자, 소프트링크 같은 경우는 -s라는 옵션을 줘서 만드는 거고요. 하드링크는 그냥 ln이라는 명령, -s라는 옵션이 없이 ln이라는 명령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인 구조를 좀 비교해 보면 심볼릭 링크라는 거는 그래서 일반적으로 파일은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어요. 파일은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고 이 파일에 대한 이름을 이런 식으로 하나를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가 하나의 파일이었어요. 여기가. 자, 그런데 심볼릭 링크는 경로를 가지고 이 파일에 대한 이 파일 이름에 대한 경로를 가지고 가리키는 게 되고 하드링크는 경로를 이렇게 가리키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아이노드를 다시 가리키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표현해 보면 원래 파일은 이렇게 있었고요. 자, 원래 파일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드링크 같은 경우는 다른 파일이 이런 식으로 생긴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이름만 달라지는 거고요. 자, 심볼릭 링크 같은 경우는 이 하나 그리고 이 경로의 정보 이게 하나의 파일로 저장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개념을 좀 확인하기 위해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기 위해서 하나의 파일을 만들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A라는 파일이 하나 생겼어요. 자, 이런 상태에서 ln 심볼릭 링크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A라는 파일을 asim 하고 만들겠습니다.
자, 하나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심볼 링크. 자, 점점 하고 테스트하고 다시 A. 똑같은 파일이에요. 똑같은 파일인데 A sim 하겠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자, 또 하나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ln 자, A 그 다음에 A의 heart. 자, 이렇게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그리고 또 똑같이 한번 점점 테스트에 A 하고 A heart 2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자, 이런 식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면 자, A라는 파일이 원래 존재했고요. 잘 보시면 자, 여기 285, 280이라는 자, i노드에 A라는 파일의 정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심볼 링크를 볼까요? 심볼 링크는 i노드가 서로 달라요. 그쵸? 자, 그리고 재미있는 게 심볼 링크는 자, 여기 1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뭡니까? 이 A라는 스트링 하나를 표현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건 어때요? test/A 총 9개 글자죠. 자, 그래서 symbolic2라는 파일에는 9라고 이렇게 크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대신에 하드링크는 어때요? 하드링크를 보면은 자, 이렇게 i노드가 똑같은 걸 볼 수가 있어요. 그쵸? A와 똑같습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하드링크와 소프트링크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만약에 이제 이 하드링크의 차이점을 보려면 지금 이 ls-a를 할 때 이 두 번째 컬럼, 이 두 번째 컬럼에 대한 정보를 보면 유심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A의 이 두 번째 컬럼 정보는 3으로 되어 있어요. 이 3이란 말은 이 i노드가 몇 개의 파일에 의해서 이렇게 가리켜지고 있는가 이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드링크를 하나 더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값이 4로 바뀌게 돼요. 한번 해볼까요? ln a hard 3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4로 바뀌게 되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은 하드링크의 개수를 표현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가지 더 재밌는 걸 한번 해볼까요? 만약에 우리가 디렉토리를 여기서 하나 만든다. 그러면 어떤 부분에 하드링크가 하드링크 개수가 바뀔까요? 자, 한번 해볼게요. mkdir disk2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차이점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디가 달라졌죠? 잘 보시면 디스크2가 하나 만들어졌는데 자, 여기 상위에 점, 현재 디렉토리죠. 현재 디렉토리에 이 개수가 바뀐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점이라는 게 그럼 뭘 의미할까요? 이 점이라는 거는 디렉토리를 말을 하고요. 자, 디렉토리 i노드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디렉토리 i노드가 있는데 저번에도 말했지만 이 점이라는 건 뭐였어요? 자기 자신이죠. 자, 그래서 디렉토리가 하나 생길 때마다 그 자기 자신의 점과 이 상위 패런트 디렉토리가 하나씩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ls-al i disk2. 자, 이 점을 봐보세요. 점을 봐보면 263376이 돼 있고, 자, 이 상위 디렉토리에는 263376 이런 식으로 점이 되어 있는 거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디렉토리 항상 하나 생성할 때마다 디렉토리 엔트리 자기 자신을 가리키게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디렉토리에서의 이 하드링크 개수는 무엇과 똑같다? 이 디렉토리 엔트리, 디렉토리 아래에 있는, 하부에 있는 디렉토리 개수 플러스 자기 자신, 그리고 자기 자신 그 상위에 있는 디렉토리 개수. 그래서 총 이 디렉토리의 개수 플러스 2의 값을 항상 가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디렉토리가 하나 생기면 자기 자신 점, 그리고 자기 상위에서 나를 가리키는, 그래서 항상 디렉토리가 생기면은 하드링크가 항상 2개씩 생기고 있습니다. 현재의 이 디렉토리, 그리고 이 안쪽에 들어가서의 점점. 그래서 현재 디렉토리 이 안에 들어가서 점점 이 2개가 항상 이 같은 디렉토리 엔트리의 i노드를 가리키기 때문에 항상 새로 디렉토리를 만들면은 2가 생기고요. 그 하부의 디렉토리를 만들 때마다 하나씩 이 하드링크 포인트가
디렉토리에 대해서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점이 이제 심볼 링크와 하드 링크의 차이점이고요. 자, 그래서 이런 차이점들 때문에 심볼 링크와 하드 링크의 오퍼레이션의 차이점을 이렇게 좀 기술을 해놨으니까 살펴보시고, 특히 어떤 식의 차이점을 볼 수 있냐면, 자, 심볼 링크 같은 경우는 자, other file system과 같이 동작을 할 수 있어요. 반면에 하드 링크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죠? 같은 아이노드로 포인팅 한다는 말은 하나의 파일 시스템 안쪽에서만 포인팅이 가능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파일 시스템에 대해서 하드 링크를 만들 때는 그게 거부가 됩니다. 대신에 심볼 링크는 어때요? 유니파이드 파일 시스템 내에서의 경로를 제공해주기만 하면은 링크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경로 중심이라서 심볼 링크는 여러 종류의 파일 시스템으로 이제 구성이 된 마운트된 유니파이드 파일 시스템 내에서는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자, 여기서 만약에 cat echo를 한번 해볼까요? echo hello를 한 다음에 a 심볼 링크를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재밌는 게 a라는 파일에 이 hello가 다 들어온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a라는 파일에 hello가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a를 한번 지워볼게요. a를 지웠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 심볼 링크는 다 빨간색으로 표현이 돼요. 자, 빨간색으로 표현이 됐다는 말은 얘는 이제 동작을 안 하는 겁니다. a라는 파일을 찾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럼 똑같이 한번 명령을 넣어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명령을 넣게 되면 a라는 파일을 새로 만들게 되죠. 이렇게. 자, 만들게 되는데 이때 차이점을 한번 봐보세요. 자, 이 위에서 했던 이 a와 자, 이 a. 자, 여기서는 링크가 4개였잖아요. 근데 지우고 나니까 3개로 줄었고요. 하드 링크는. 자, 그 다음에 a를 만들었더니 자, 여기는 on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새로운 i가 만들어진 겁니다. 즉, i노드가 자, 이렇게 이전에 있던 하드 링크와 지금 다른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런 형태로 심볼 링크는 이 경로에 해당하는 파일이 지워져 버리면 그 이전에 있던 데이터와는 전혀 상관없이 새로운 파일을 가리키게 된다. 그래서 동작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 이 부분을 알 수 있고, 하드 링크와 같은 경우는 하나를 지우더라도 계속 동일한 내용이 존재하게 된다. 왜? 이걸 지운다는 의미는 아이노드를 지우는 게 아니라 아이노드를 가리킬 링크를 하나 지우는 거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 식의 의미로 해서 다른 부분들도 좀 공부를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이제 특별하게 이제 파일 시스템을 관리하는 명령으로 df, du, 그 다음에 f식이 있습니다. df 같은 경우는 현재 프리스페이스, 디스크의 프리스페이스를 확인하는 것이고요. 보통 -h 옵션을 줘가지고 사람이 좀 읽기 편하게 기가, 메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명령어가 존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은 이런 식의 할 수 있습니다. df-h 하고 루트 디렉토리. 지금 루트 디렉토리에 지금 얼마를 썼고, 그 다음에 available한 건 얼마인지 이런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du와 같은 경우는 현재 디렉토리. 예를 들면 현재 디렉토리가 이런 식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할 수가 있고, 만약에 서머리를 하고 싶으면 -s를 해서 자, 서머리 된 결과만 exclude해서 볼 수가 있고요. -s를 하면은 자, 이런 식으로 여러 개가 같이 나올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이런 식의 옵션을 제공을 해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f식 같은 경우는 마지막으로 만약에 디스크에 에러가 날 경우에 이제 배드 섹터라든지 이런 부분을 찾아서 고치기 위한 어떤 명령어가 될 거고요. 근데 이제 보통 f식 같은 경우는 파일 시스템 체킹할 때 쓰긴 하지만 될 수 있으면 마운트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f식을 돌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 f식을 돌릴 때는 언마운트 된 상태에서의 그 파일 시스템을 다시 룩업을 해서 링크가 끊어져 있으면 그런 걸 고친다든지 이런 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될 수 있으면 f식은 안 돌릴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최선입니다. 자, 그래서 이상으로 어느 정도 이제 전체적인 파일 시스템 명령과 그리고 어떻게 이제 포맷을 하는지, 그리고 파일 시스템을 올리는지, 그리고 이제 그걸 가지고 어떻게 마운팅을 하는지, 오너십과 어떤 모드를 어떻게 바꾸는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시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